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일본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훨씬 적은 투자로 한국만이 미국의 선택을 받은 이유, 그 비밀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함정 설계를 담당하는 엘리자 카터입니다. 지난달 워싱턴 출장에서 이상한 문서를 봤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실 브리핑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분석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 예상 건조 기간 7년, 미국 동일 프로젝트 1520년. 일본 투자 금액 5,500억 달러, 한국 투자 금액 250억 달러, 미국 대통령 승인 국가 한국. 일본이 22배나 더 많은 돈을 썼는데 왜 한국이 선택됐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합동으로 한국 조선소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핵잠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마 과장된 자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궁금하긴 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이 30층 빌딩 높이였죠. 동시에 9척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도시야. 한화오션 김태훈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면적 430만 제곱미터, 축구장 60개 크기. 캐나다 최대 조선소의 4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작년 기준 72척입니다. 올해는 75척 예상하고요. 캐나다와 미국을 합쳐도 연간 10척이 안 되는데 한국은 혼자서 7배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메인 도크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50m, 2만 톤급 선박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죠. 로봇 용접기가 80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전체 조선소를 합쳐도 100대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선 시스템은 이미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뒤처져 있었어요. 다음 날 보안구역으로 안내됐습니다. 휴대폰과 카메라는 모두 반납해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실내 도크 한가운데 검은 거인이 떠 있었어요. 장영실함. 길이 83m, 폭 9m, 배수량 3,600톤.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함정 설계관이에요. 배의 구조를 보면 용도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이상했습니다. 배터리실을 지나갔는데 공간이 남았어요. 여기 왜 이렇게 넓죠? 예비 공간입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대비한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핵추진 전환을 고려하고 만든 배였어요. 배터리실 크기가 소형 원자로를 넣기에 딱 맞았습니다. 상부 구역에는 수직 발사관 10개가 있었습니다. 발사관 설계가 모듈형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탄두도 장착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제임스 소령이 김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를 핵추진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설계는 이미 돼 있습니다. 원자로만 확보되면 2년이면 충분하죠. 미국은 같은 작업에 78년이 걸릴 거예요. 한국은 3분의 1 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이 나라는 이미 20년을 걸어온 거였어요.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선소 재건축 3년, 원자로 설계 외주 협상 중, 숙련 인력 양성 5년 이상, 보안시설 신설 2년. 일본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경험은 살 수 없었죠. 한국은 20년을 묵묵히 걸어왔어요. 조선소를 키우고 기술을 쌓고 인력을 양성했죠.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왜 20년 동안 비밀로 했나요? 시끄럽게 하면 방해받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게 더 빨랐죠. 한국이 7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실제론 25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7년은 그냥 마지막 실행 기간일 뿐이었죠. 미국은 건조 시작 전에 준비만 3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실제 건조까지 합치면 1520년. 미국 조선 산업은 50년 전에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 소령이 미국 정보 분석관이 보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전략연구소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핵잠 개발은 기정사실로 간주해야 함. 저지 불가능. 대응 방안 외교적 견제보다 자체 능력 강화에 집중 권고. 중국조차 한국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 문서는 달랐어요. 분석보다는 변명이 가득했죠. 한국 조선 산업과의 격차 심화. 자체 기술 개발 난항. 한국 모델 벤치마킹 필요성 검토.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쓴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 배웠는데 이제 역전됐네요. 다음 날 캐나다 국방장관 리처드 블레어가 한국에 왔습니다.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장영 실함을 직접 본 블레어 장관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준이 바로 이거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제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캐나다는 12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척당 3년 동시 건조로 전체 78년이면 완료됩니다. 블레어 장관이 웃었습니다. 미국에 물어봤더니 20년 넘게 걸린다고 하더군. 한국 측이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기본형 디젤 잠수함과 향후 핵 추진 업그레이드 옵션이 포함돼 있었죠. 지금은 디젤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원하시면 핵 추진으로 개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호주도 한국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서방 잠수함 시장의 핵심 축이 돼 있었어요. 귀국 전날 청와대 만찬에 초대됐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그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캐나다도 미국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도움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지탱하는 동맹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20년간 묵묵히 준비한 한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 한 일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앞으로 서방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배움이 많은 여정이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전략과 인내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과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3시간 비행이 남았죠. 캐나다에 도착하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하고 국방부를 설득해야 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전하면 됐으니까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걸 알아가고 있었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